자, 여러분,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이 즐거운 금요일이 되어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9,600달러대까지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한번 둘러보는 시간 오늘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서울시가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시켜서 시민 투표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능 추가 및 실명 인증을 통한 1인 1투표제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모든 투표에 블록체인 제도가 적용이 돼가지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나마 모든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들뜨게 했었던 소식이 있었는데요. 무려 3억 개의 테더가 발행이 됐었으나 이는 결국 토큰 수합을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쉽죠? 작년 여름이 그리운데요. 무작위로 막 테더를 발행해가지고 펌핑을 시켰었죠. 물론 암호화폐 시장에는 좋지 않겠지만은 재미는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 다음은 이제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인데요. 비탈릭이 2020년 이더리움 2.0을 통해서 더 나은 프라이버시와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약속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 전부터 어느 정도의 익명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비탈릭이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와 더불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것이라고 해가지고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2.0이 2020년도에 꼭 출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특히 이더리움 2.0에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바로 이 스테이킹, 그리고 또한 이 익명성 강화, 개인정보 강화랑 확장성까지 많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가격도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기반의 알트코인 중에 가장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던 체인링크, 아직까지 굉장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조만간에 조정을 받게 되면 좋은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가는 이야기하고 있길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 다음엔 비트코인의 이제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져 있는 팀 드레이퍼가 아라곤이라는 암호화폐 100만 개를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팀 드레이퍼 같은 경우는 아라곤 토큰 발행량의 2.5%를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로서 알려져 있는 팀 드레이퍼가 이 정도의 규모의 매수를 감행을 했다. 뭔가 솔깃하지 않습니까? 이 아라곤이라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기회가 되면 한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토렌트가 자체 개발 탈중앙화 파일 스토리지 시스템인 BTFS 메인넷 베타 버전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와 동시에 저스틴 선이 온라인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서 이 BTFS의 새로운 기능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칼다노의 찰스 호스킨슨, 이제 작년이었죠. 와이오밍주로 자신의 회사 본부를 옮겼는데요. 와이오밍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와이오밍주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하기에 최적의 환경이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일부 은행들이 법정 통화와 암호화폐를 다루는 능력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암호화폐 커스터디 솔루션을 개발하는 등 디지털화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와이오밍주가 미국 내에서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것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은 다른 나라에서 나온 소식들을 잠깐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과 연방보안국이 결제 수단으로서 암호화폐 사용 금지에 합의를 받고 이 같은 서한을 푸틴 대통령에게 보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결제는 안 되지만은 러시아 내에서 전문 사업자에 의한 암호화폐 및 루블 화폐 간의 교환은 허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러시아에서 암호화폐로 물건을 살 수는 없지만 화폐로 교환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루블의 위치를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암호화폐로 수익을 내도 일단 루블로 바꿔야만 소비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스웨덴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CBDC 테스트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름은 이크로나고요. 이크로나가 유통되기 시작한다라면 결제, 예금 및 인출과 같은 일상적인 은행 서비스를 시뮬레이션 하는데 사용되게 될 것이다라고 그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중국의 디지털 화폐가 이제 빨리 테스트가 되고 발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은 지금 난리가 났죠. 아직도. 최근에는 이제 한국과 일본의 방역 처리에 대해서 훈수를 두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얼굴이 정말 두꺼운 녀석들인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겠죠. 지금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 노딱이 붙는다라고 합니다. 저도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데 채널이 정지당할까봐 무서워가지고 못하겠어요. 중국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시는지요? 자,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이번에는 유럽 중앙은행 집행이사가 이야기합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통화는 디지털 자산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며
시스템의 핵심으로 작용하게 될 것. 암호화폐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정 통화가 안전장치의 일부로 존재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계속해서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연구를 지속을 하고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재밌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대표 옹호론자인 어산지 사면을 제의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산지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해킹을 은폐하면은 사면해주겠다라는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백악관 측에서는 이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시 쉬어가는 시간, 어제 무시무시한 떡락 빔이 나왔었죠.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에 내려버리면서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었는데요. 이를 즐기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비트맥스의 CEO 알서럴 헤이즈죠.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즐겨 찾는 포장마차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세력의 앞잡이 알서럴 헤이즈가 어제 상황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반응을 했을 것이라고 하네요. 좋아 죽죠 알서럴 헤이즈. 야구르지 개미들아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놀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심사 일주일 앞둔 SEC 2020년에는 통과가 될까? 바로 월시어 피닉스의 비트코인 ETF 심사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당연히 안 되겠죠. 너 같으면 해주겠냐?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정말 유명한 분석가 중에 한 명이죠. 플랜비가 트위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우려되는 이슈는 무엇인가? 총 6,613명, 꽤 많은 숫자가 참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미국 재무부 장관의 가혹한 규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선물 시장의 조작. 비트맥스도 여기서 이제 낄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 규제, 미국에서 어떤 규제를 암호화폐 시장에 적용을 하게 될 것인지, 그것이 이제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걱정거리,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를 비롯한 선물 시장 조작판인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여기서 살펴볼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CME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가격 상승에 베팅을 하겠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가격 상승 기대감도 높아짐과 동시에 벡트에서도 비슷한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설마 이거 개미 털기 위해서 겁을 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비트코인이 반등할지 안 할지를 지켜봐야 되겠죠. 자, 한편 알렉스 크루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고배율 마진 거래를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 다음에 블록원의 CEO가 뼈대 있는 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금은 핵심 가치를 공유한다. 극단적인 지지와 비방은 모두에게 결코 이롭지 않다. 그들이 지지하는 한쪽에 대한 불안감을 오히려 드러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피터 시프를 들 수가 있겠죠. 그냥 비트코인을 못 잡아먹어가지고 안달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이랑 비트코인 둘 다 사는 게 어떨까? 물론 사정이 된다면 말이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9,600달러 수준에서 와리가리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지갑들 중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비중이 무려 71%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9,000달러대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약 117만 개의 비트코인 보유 월렛이 손실 상태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제발 이 9,000불대까지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보고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비트코인 분석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소식 더 보려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비트코인 상용화의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좀 개발이 불안전한 것 같다,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최근에는 히브리 대학 연구진이 이 비트코인 0.25개, 이 4분의 1 가치가 되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지불 채널을 완전히 빠사버릴 수 있는 그런 결함을 또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이야, 정말로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갈 길이 멀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어서 기다렸었던 이 비트코인 분석 관련된 소식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앤숄더가 이제 나올랑말랑 하고 있어요. 지금 간당간당하게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도 어제 이거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헤드앤숄더를 헤드앤숄더라고 방송에서 잘못 말해가지고 정말 좀 민망하더라고요.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1,000달러가 떨어지니까 저도 좀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알트코인 시총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더블탑을 찍고 어제였었죠. 무지막지하게 떨어졌었던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슬프네요.
그렇지만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비트코인 4시간 차트인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하락형 쐐기 패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주면서 이 채널의 상단 부분에 맞고 반등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디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패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위로 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코인베이스 분석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인베이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아니라 코인데스크요. 요즘에 정신이 없네요, 저도. 자, 아무튼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9,000달러를 향해서 추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는데요. 9,400달러 지지선 방어에 성공하면은 매도 압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위기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그렇지만은 9,400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나름 긍정적이고 9,800달러를 탈환하게 되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가 보는 중요 가격은 9,075불. 여기만 지키면은 강세 구조는 유지가 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른 비트코인 분석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상승과 하락 가능성을 둘 다 볼 수가 있겠는데, 상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봉 기준 지지선에서 가격이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4시간 RSI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이제 반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한편,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게 되면서 가격이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9,129불인데요. 만약에 4시간 봉 기준 비트코인 봉이 이 넥라인 아래서 마감되게 되면은 헤드앤숄더가 나오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분석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을 또 다른 방식으로 예상을 해보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거대한 역 헤드앤숄더가 나올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7,400불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무섭네요, 오히려. 자, 아무튼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추세선에 맞고 크게 반등할 수 있다. 반등하게 됐을 경우 17,941불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과연 세력들은 이런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7,400불대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저도 비명을 지를 것 같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세력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인가? 자, 한 가지 저희가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낸스의 짜오장평 같은 경우는 5월 예정된 반감기 영향이 아직 가격에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만간에 오를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채굴 업자들이 생산 원가 이하로 비트코인을 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반감기 후에 블록 보상 감소는 인플레이션 감소로 이어져서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한 번씩 얼굴을 비춰가지고 말을 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는 이 남자 톰 리입니다. 비트코인 50만 달러 예측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저번에는 올해 여름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28,000불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한 수 더 떠가지고 50만 달러까지 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 가격 상승에 대해서 정확한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언제나 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있지만 왠지 미워할 수 없는 톰리였습니다. 그래도 저보다 훨씬 잘 나가니까 저는 부럽네요, 사실. 자, 여러분,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실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비트코인보다 더욱더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바로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저희 시청자 한 분 모두 건강하시고 스스로를 잘 보호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광고 영상 시청 및 재생 마지막까지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광고가 나오는 동안에 손도 한 번씩 다시 씻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마우스나 핸드폰, 가방 등 한 번씩 소독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